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회차예요. 프로토가 이제 1회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 첫날부터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7경기를 가지고 왔고요. 들어가 볼게요. 휴스턴 대 마이애미. 일단은 솔직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 휴스턴 같은 경우 뭐 제이션 테이트, 뭐 매튜스, 그리고 이제 마틴 정도가 이제 GTD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둘은 아웃이고, 어쨌든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랑 제일런 그린이 돌아왔어요. 이런 휴스턴의 지금 상황이고, 그나마 좀 나은 휴스턴의 상황이고, 마이애미는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진작에 빠져 있던 뭐 모리스나 뭐 데드먼, 아데바요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PJ 터커, 그리고 뭐 아데바요, 뭐 그리고 버틀러,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었을 때 그나마 좀 팀을 많이 이끌어줬던 게비 빈센트나 뭐 스트러스, 덩컨 로빈슨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옥팔라도 지금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나마 뭐 라우리가 좀 돌아오고 버틀러가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마이애미는 사실 이거 버틀러마저 안 나오면은 더 힘들 수 있고, 그나마 최근에 뭐 3점에 있어서 많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지금 마이애미인데, 어쨌든 버틀러 같은 경우 사실 3점이 약한 선수고, 최근에 있어서는 뭐 그나마 히로나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분전을 해줘야 되는데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에 반해 휴스턴 같은 경우도 빠져 있지만 뭐 돌아온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휴스턴 역배, 휴스턴 역배승을 보고요. 휴스턴 프렌 쪽, 프렌 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그나마 뭐 3점으로 최근에 많이 풀어갔었는데 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진 게 커요. 특히나 이제 빈센트랑 스트러스 빠진 것도 크고, 덩컨 로빈슨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의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빠진 거 너무 아쉽고, 라우리가 돌아왔고 버틀러가 지금 GTD에 떠 있다고는 하나 이거 정배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리스크가 많이 커 보인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애틀란타. 클리블랜드는 백투백 경기예요. 백투백 경기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죠. 뭐 골기 디앵도 빠져 있고, 존 콜린스의 뭐 보그다노비치,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거의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클리블랜드는 오히려 지금 애틀란타보다 이렇게 아웃된 선수들이 상당히 뭐 더 적어요. 요게 뭐 루비오랑 나와 있진 않지만, 루비오랑 이제 누구야, 섹스턴까지 뭐 빠져 있는데, 가드진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빅맨지 뭐 오늘 알렌이 뭐 어떻게 출전할지 여부는 뭐 출전 가능성은 일단 높아요. 높은데, 그래서 뭐 모블리, 알렌, 마카넨, 이 빅맨 라인들 같은 경우 멀쩡한데 이 가드진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키가 짱짱한 빅맨들을 이용하려면은, 물론 이 빅맨들의 기본적인 이제 몸 상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드진이 결국에 이제 핸들링 조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좀 갈란드가 빠진 상황에서 이끌어주던 루비오까지 아웃이 됐고, 뭐 섹스턴도 없고 지금 갈란드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사실 크게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뭐 알렌이 돌아온다고 해도 제 생각에 요거 애틀란타 이렇게 많이 빠져있지만 해볼만 해 보여요. 어쨌든 트레이 형이 있고,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 지금 가드지는 수비가 정말 좋지는 않은데, 클리블랜드가 그거를 확실하게 파고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그나마 아이자고 코로가 어떻게 해주고 있긴 하지만, 뭐 판고스 이런 애들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애틀란타가 어쨌든 카펠라가 골 밑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애틀 골 밑이 아예 탈탈 털릴 사이즈도 아니고요.
저는 요거는 애틀란타 역배 쪽, 애틀란타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인 점도 감안했고, 물론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워싱턴 상대로 점수차가 좀 4쿼터 전에 많이 벌어지면서 주전들이 어느 정도 30분 초반대 아니면 뭐 20분 후반대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뭐 아예 갈린 건 아닌데, 갈려나갔던 건 아니지만 백투백 일정, 어쨌든 백투백이고 이 가드진이 너무 많이 빠져있다. 뭐 오스만 빠진 것도 크고 지금 라존 론도가 이제 어떻게 뭐 끌볼 있는데, 오늘 경기 뭐 아웃으로 일단은 못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나마 뭐 나와준다면은 뭐 어떻게든 좀 빅맨진을 더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 좋은 빅맨진을 이용할 만한 가드진이 좀 부재하다. 애틀란타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토론토 대 클리퍼스.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라인업은 싹 다 돌아왔어요. 지금 뭐 GTD, 뭐 스커티 반스가 물론 GTD에 걸려있긴 하나, 지금 어쨌든 벤치 자원들만 다 아웃이 돼 있고 주전 라인업은 싹 다 돌아왔어요. 특히나 이제 반블리 돌아온 거 상당히 좋고요. 물론 오지 아누노비가 돌아오자마자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뭐 파스칼 시아캄, 뭐 게리 트렌트, 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가 돌아오면서 상대 인사이드를 좀 공략할 만한 뭐 선수가 생기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 인사이드 공략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점에 좀 의존하는 공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사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3점도 상대가 3점만 위주로 좀 많이 막으면 되니까 그마저도 여유롭지 않고 어떻게 수비 위주로 풀려가려고는 하는데, 사실 어쨌든 뭐 벤블리, 게리 트렌트 주니어나 뭐 인사이드 쪽에서도 토론토가 클리퍼스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레지 잭슨이 나온다 하더라도 클리퍼스가 이길 사이즈가 제 생각은 거의 안 보여요. 토론토 승리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싶고, 핸디캡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지금 7점이거든요. 높아요. 높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배팅을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토론토 마인 쪽을 찍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핸디캡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국내는 5.5인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6.5 내지 한 7.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마인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 클리퍼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레지 잭슨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져 있다. 하나같이 다 주요한 선수들인데, 그나마 뭐 2비차 주바치까지 빠져 있고, 이바칸 느리거든요. 반블리시나 트렌트 주니어한테 충분히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죄다 빠른 애들밖에 없어요. 죄다 이제 운동 능력이 좋고 빠른 상황에서 이바카도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골밑이 털릴 확률이 높다. 클리퍼스가 진짜 무슨 3점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힘들어 보여요. 그나마 이겼던 지난 보스턴전에서도 보스턴이 그날 3점 성공률이 거의 10%인가? 10%대에서 한 자리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3점이 안 들어갔던 경기예요, 보스턴이. 그런 상황에서 클리퍼스 3점은 40%, 상당히 좋았던 경기에서, 물론 마지막 4쿼터 마지막에 점수차가 좀 팍 벌어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 해도 박빙이었어요. 보스턴 3점이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도. 그만큼 클리퍼스가 어렵다. 사실 3점 10%대 찍으면 그냥 학살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간한 팀들이 붙었을 때는 3점이 그렇게 안 들어가면 못 이겨요. 근데 보스턴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도 클리퍼스랑 어느 정도 비비는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거의 전력적으로 괜찮은 토론토로 맞아서 상당히 어려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뉴욕 닉스인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기존에 아웃돼 있던 자원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줄리어스 랜들이 지금 아웃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디캡 부분에서 오클라호마 프렌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지금 6.5에서 뭐 한 4.5 뭐 이 정도까지 이제 기준점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근데 저는 이거 랜들 빠졌다고 이렇게 떨어질 거 경기인가 싶어요. 어쨌든 OKC도 지금 뭐 조시기도 빠져있고 베이즐리도 빠져있고 스가 GTD에다가 지금 로빈슨은 없고 많이 지금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뉴욕 경기는 사실 뉴욕이 오히려
뉴욕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뉴욕이 잡는 경기들을 보면은 주전들의 활약보다 사실 벤치의 활약으로 잡는 경기가 많아요. 지난 디트로이트전 어땠습니까? 3쿼터에 이 주전 라인업 완전 개똥을 쌌어요. 여기 이제 랜들이 있었죠. 오비토핀 자리에 완전 개똥을 싸면서 10몇 점 차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벤치를 그냥 아예 싹 다 주전 다 빼고 싹 다 벤치로 넣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3쿼터 이제 막판을 따라잡으면서 제 기억에 한 자릿수인가까지 이제 점수차를 좁혔고, 4쿼터에 그냥 그 벤치들을 아예 싹 다 갈아 넣었어요. 주전들을 아예 투입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몇 점 차 경기를 한 쿼터 반 만에 마행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지난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뉴욕의 벤치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돌아왔고, 뭐 키클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랜들 빠졌다고 핸디캡이 이렇게 줄어들 만한 경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오비토핀 정도면 충분히 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지난 경기에서 뉴욕 주전 라인업이 사실 벤치들의 그런 활약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10몇 점 차까지 이제 점수 벌려놓은 걸 이제 벤치들이 마행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스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까지 빠질 확률이 있는 상황에서 뉴욕이 충분히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뉴욕 마인슨까지 보고 205점 기준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오버까지. 이 균점이 잠시만요. 바뀌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언어 기준점은 얼추 비슷하고 살짝 올랐는데 1, 2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뭐 대충 요 정도 사이즈 오버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멤피스 대 샌안토니오. 매치업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로니 워커 4세가 GTD에 떠있는 지금 샌안이고, 뭐 디존테 머레이가 아웃된 점 계속해서 아웃된 상태고, 멤피스 역시도 여전히 뭐 딜런 브룩스나 콘차나 멜튼, 뭐 틸먼까지 빠져있네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 최근에 데스몬드 베인이나 이제 자모란트 뭐 이런 선수들을 뭐 필두로 이제 레이커스전에 잘 풀어갖고 뭐 한데, 저는 요거는 근데 핸디캡 자체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뭐 한 3.5 내지 많이 줘야 4.5 정도로 받았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6.5에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 5.5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멤피스의 수비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 분명해 보이고, 샌안토니오 이 넓은 벤치장까지 지금 풍부한 상황에서 이 넓은 뎁스로 충분히 이제 멤피스를 어느 정도는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멤피스의 수비 레벨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있다. 자모란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이 높은 핸디캡에 대해서는 그래도 샌안토니오 프렌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샌안토니오 프렌승을 보고, 이게 근데 한 4.5, 3.5 정도면은 애매해요. 패스를 하는데 5.5, 6.5 뭐 그 정도 선에서는 프렌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여섯 번째 유타 대 미네소타. 이 경기도 일단은 도노반 미첼이 돌아왔어요. 유타 같은 경우 미첼이 돌아왔는데 콜리가 빠졌습니다. 콜리가 지금 빠졌고, 조잉글스가 어쨌든 GTD에 떠 있어요. 뭐 출전 여부는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미네소타는 여전히 빅3 중에 그래도 앤서니 에드워즈, 앤티맨이 돌아왔고, 뭐 디안젤로 러셀과 타운스 이렇게 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미네소타 쪽에 복귀자가 괜찮아요. 수비가 좀 이제 반도빌트가 돌아왔고, 이러면 이제 베벌리, 반도빌트, 뭐 나즈 리드, 뭐 앤서니 에드 수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미네소타가 다시금 이제 수비 레벨 자체는 한창 뭐 빠져 있으면서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어쨌든 도노반 미첼이 있긴 한데 마이클 콜리가 빠져가지고, 물론 유타의 이제 핸들링에 봐줄 선수는 많아요. 뭐 지금 뭐 도노반 미첼도 볼 수 있고, 벤치 쪽에 뭐 조던 클락슨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벤치 구간 때는 충분히 봐줄 수 있고, 조잉글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봐줄 수 있는 선수인데, 콜리가 빠진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유타 같은 경우가 이제
3점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미첼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미첼이 복귀 전이라는 점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일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에 핸디캡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5인데 해외는 12.5예요. 더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마인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12.5 정도로 바뀐다 하면 저는 미네소타 프렌 쪽 프렌을 보고, 초안으로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 언더 쪽으로 올려드렸는데 기준점이 많이 내려갔어요. 222까지 내려갔거든요. 222로 내려가더라도 언더 쪽을 여전히 봅니다. 초안에도 언더였고, 뭐 바뀐 기준점이 뭐 정확히 어떻게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언더 쪽을 봅니다. 미네소타 프렌과 언더 쪽. 일반승은 뭐 당연히 유타가 할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포틀랜드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죠. 사실 이 경기도 포틀랜드가 잡기는 정말 힘들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돌아오고 나서 포틀랜드는 뭐 배팅을 할 가치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원정에서 가뜩이나 안 좋은 포틀랜드에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릴라드가 제 생각에는 뭐 오늘 경기는 사실 좀 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레이커스도 최근에 공격 몰빵 농구를 좀 하고 있고, 물론 뭐 아리자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브래들리도 지금 GTD에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선수들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오늘은 근데 이거 하우드가 센터 볼지 르브론이 다시금 센터 볼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포틀랜드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레이커스를 좀 잡기 힘들다. 아무리 레이커스가 최근에 많이 부진하고 하고 있어도 홀든 터커를 좀 많이 기용 시간을 줄이면서 어쨌든 레이커스의 경기력도 점차 나아지고 있고,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포틀랜드가 수비가 안 되잖아요. 결국 레이커스의 공격이 안 되면은 비벼줄 수 있는데, 최근 레이커스의 공격력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한 가지 불안한 거는 웨스트브룩이 4쿼터 중요한 클러치 타임만 되면은 실수로 남발하는 점이 좀 불안하긴 한데, 저는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레이커스가 무난하게 좀 가져갈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마인까지 보고, 이게 언어 기준점은 231.5에서 217까지 떨어졌어요. 뭐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뭐 드와이트 하우드를 좀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 기준점대에서 오바를 봅니다. 사실 오바 찍을 바엔 뭐 마인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새해 첫날 NBA 분석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녁에 이제 오늘 EPL 경기도 있고 재밌는 경기가 또 있죠. 아스널 경기 있고 뭐 한데, 그걸로 이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